50대 후반의 나이에 김상우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주도 리조트 투자권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김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첫날, 미팅을 모두 마친 김상우는 해변가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고 바다의 푸른빛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그토록 허전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성공과 부를 쫓아 달려온 길에서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바닷가 작은 카페에 들어선 김상우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담았고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상우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안으로 들어온 소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손수 만든 소라장식과 감귤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상훈의 테이블에도 다가왔습니다. 김상훈은 소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미소 지으며 장식품 하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녀가 사진을 주워드리려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김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속 여자분, 우리 엄마 같은데요? 김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2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최수연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의 웃음소리, 그들이 나눴던 꿈, 그리고 헤어지던 날의 약속까지. 소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김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어머니 이름을 물었고 소녀는 바로 최수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상훈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아니 찾지 못했던 수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지은이라고 소개하며 김상훈을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회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김상훈은 곧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김상훈은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생각했습니다. 지은을 따라 걷는 동안 김상훈은 제주도에 온 이유가 단순한 사업상 방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우며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을 따라 걷는 동안 김상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수연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김상훈이 사업에 몰두하게 되면서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해변가 골목을 지나 바다의 정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김상훈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손님 모셔왔어요. 지은이 문을 활짝 열며 외쳤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중년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수연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 오빠,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당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김상우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 학비가 없어 학교를 포기했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상훈이 지은에 대해 묻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홀로 지은을 낳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상훈은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사업에 성공하며 편안한 삶을 살 동안 수연은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당찬 태도를 보며 김상훈은 수연이 얼마나 훌륭하게 딸을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지은이도 이제 중학생이니 학비도 많이 들 텐데.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존심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수연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난 내 힘으로 살아왔어. 이제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해가 저물어가며 식당에는 저녁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바쁘게 주방으로 돌아갔고 김상우는 잠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하는 수연의 뒷모습에서 그는 강인함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김상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그는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지은에게 남겼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제주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김상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과의 재회, 그리고 그녀가 혼자 키우고 있는 딸 지은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김상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조트 투자건으로 제주에 온 그였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던 김상우는 잠시 망설이다 일정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과 지은에게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미팅을 간략히 마친 김상우는 어제 만났던 바다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은이 손님들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김상훈 아저씨,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바쁘게 일하는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녀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김상훈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실은 음식보다는 다른 생각이 많았습니다. 수연이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김상훈은 식당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공간이었고 제주의 정취가 느껴지는 소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수연이 직접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조금 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김상훈의 손등에 스치자 둘 다 잠시 움찔했습니다. 오늘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김상훈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김상훈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상훈은 한가해진 식당의 한쪽에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고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서로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친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한쪽 테이블에 앉자 수연은 더 깊은 이야기를 김상훈에게 꺼냈습니다. 제주로 내려와 처음에는 호텔 청소부로 일했다는 수연의 말에 김상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키우기 위해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전전했고 겨우 작은 돈을 모아 이 식당을 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김상훈의 말에 수연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힘들어도 지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김상훈은 그제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에게는 수연이 가진 것처럼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상훈은 수연과 지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수연도 지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고 그 시간 동안 김상훈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상훈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연과 지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강한 자존심을 알기에 직접적인 도움은 거절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시작된 운명. 제사장. 이른 아침, 김상훈은 호텔 로비에서 제주 지역 사업가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그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수연의 식당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했지만 간접적으로 도울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곳 제주 현지 식당 중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김상훈의 질문에 지역 사업가들은 여러 유명 식당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듣다가 슬쩍 바다의 정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들어본 적 없다고 했지만 한 사업가가 작지만 맛있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곳 음식이 아주 훌륭하더군요. 제주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상훈의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맛집 투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첫 번째 대상으로 바다의 정원을 추천했습니다. 사업가들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김상훈은 바로 수연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고 수연은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연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훈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업가들과 함께하는 제주 맛집 투어 프로그램에 바다의 정원이 선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식당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식당을 선택한 거죠? 수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야.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었어.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김상훈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았을 리 없었지만 이번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더 잘 되는 것은 지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식당들과 똑같이 평가받겠습니다. 김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자존심을 이해했고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김상훈은 여전히 식당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갑게 인사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상훈은 지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고 지은은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지은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상훈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지은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하지만 요리학교는 너무 비싸대요. 김상훈의 마음에 또 다른 계획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제주 맛집 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의 정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수연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김상훈은 자연스럽게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수연은 지친 표정으로 김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줄래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김상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 너와 다시 만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수연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시작된 운명. 제5장.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주 맛집 투어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바다의 정원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늘어난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메뉴도 조금씩 다양화했습니다. 김상훈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상훈은 서울 사업을 비서에게 맡기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연장했습니다. 그는 해변가 근처 작은 펜션을 장기 계약했고 매일 수연의 식당에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수연도 이제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바빠 알아채지 못했지만 김상훈은 즉시 지은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참가비가 비싸서.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상훈은 지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지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리 경연대회 참가는 지은의 꿈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지만 최근 식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원해 줄게.
김상훈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수연의 말에 김상훈이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거야. 이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의 미래를 위해 그녀도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김상훈이 지은에게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김상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지은은 방과 후 시간을 모두 요리 연습에 쏟았습니다. 수연은 바쁜 와중에도 딸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했고 김상훈은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언가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연대회 당일 세 사람은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지만 수연과 김상훈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김상훈의 손을 꽉 잡았고 김상훈은 그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은 비록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에는 제주 유명 요리학교의 단기 코스 수강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기쁨에 겨워 두 어른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은이 잠든 후 수연과 김상훈은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행복하니까. 수연은 잠시 김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제주에 계속 있을 생각인가요? 수연의 질문에 김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수연의 눈에 따스한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상훈은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시작된 운명. 제육장. 가을이 깊어가는 제주의 바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물했습니다. 김상훈은 이제 완전히 제주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울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제주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사업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정원은 이제 제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 되었고 수연은 더 이상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났고 식당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김상훈의 제안으로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꾸었지만 제주의 토속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연이 김상훈의 사무실을 찾아온 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요리학교 진학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단기 코스를 마치고 정규 교육을 받고 싶어 했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상훈은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상훈의 호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제주의 오름을 찾았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은 앞장서서 활기차게 오름을 오르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상훈과 수연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이제 평온한 일상을 갖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상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이번에는 수연도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오름을 오르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오름 정상에 도착한 세 사람은 제주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김상훈과 수연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란히 섰고 지은은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해변가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은이 음식을 준비하고 김상훈이 불을 피우고 수연이 테이블을 꾸몄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문득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수연과 지은은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음 주 김상훈은 조용히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에게 청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지은을 데리러 가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김상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김상훈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상훈은 지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말, 김상훈은 수연을 처음 만났던 해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연에게 청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수연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해변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은 김상훈은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연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수연에게 청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은에게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김상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살짝 화장한 모습이 평소보다 더 설레게 했습니다. 수연은 김상훈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수연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연히 떨어진 사진 한 장이 그들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김상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상훈은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김상훈의 청혼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상훈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김상훈의 계획에 지은도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상훈은 수연과 지은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두 사람은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다의 정원 단골 손님들은 축하의 말을 전했고 지은의 학교 친구들도 놀러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상훈의 사업 파트너들도 그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이 이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를 원했던 두 사람은 제주의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들러리가 되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김상훈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수연과 다시 만나 가족을 이루게 될 내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제단 앞에 선 김상훈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축하객들의 박수 속에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상훈, 수연, 지은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김상훈과 수연, 그리고 지은은 제주 바닷가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집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상훈은 제주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을 살린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이는 제주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수연의 바다의 정원은 제주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클래스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힘들게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이제는 그녀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연의 이야기와 요리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은은 요리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그녀는 이미 몇 차례 요리 대회에서 입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지은은 종종 바다의 정원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실력을 키웠고 손님들은 어머니와 딸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상훈은 가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수연과 재회하여 가족을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중요한 요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대회였고 우승자에게는 해외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은은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김상훈과 수연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회 당일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지은은 긴장했지만 부모님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자신감을 주었고 김상훈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대회는 치열했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은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승 소식에 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성공을 지켜본 수연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김상우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길, 김상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공허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적 성공이 주지 못했던 충만함을 이제는 가족을 통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바닷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해변에서 김상우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수연과 지은 사이에 자리 잡은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너희 어머니랑 찍고 싶었던 사진이 이제야 완성됐구나. 김상훈의 말에 수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상훈의 손을 꼭 잡았고 지은은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